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하고 화학적 거세유법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권 내부에서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다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도 파업으로 인한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사양 측은 대화 없이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프간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3만 명의 병력을 추가 파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른바 화학적 거세 치료법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재덕 기자입니다. 13살 미만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 사실상의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당정 협의를 갖고 아동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행 15년인 유기징역의 상한을 최장 50년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성범죄자가 실제 50년을 선고받게 되면 종신형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유기징역의 상한을 최대한 50년으로 조정함으로써 완전한 범죄자의 사회 격리를 도모하며 당정은 또 중대한 아동 성범죄자는 수사 중이라도 얼굴을 공개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범죄자의 신상을 우편으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러도 감형을 받지 못하도록 했고 선고유예도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특히 아동 성범죄자에게 이른바 화학적 거세 치료를 도입하고 전자발찌의 부착 기간도 현재 최장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살인, 강도 등 12개 유형 범죄자의 DNA 정보를 취득해서 신속한 범인 검거와 연쇄 범행 방지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당정은 또 아동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750억 원 정도의 기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런 내용으로 법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지면 아동 성범죄자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에서 CBS 뉴스 김재덕입니다. 수원지법 형사 12부는 8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윤모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보강 증거도 충분해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장기 구금을 통해 교화 개선 가능성이 있어 유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윤 씨는 지난 9월 경기도 수원의 한 종교시설 놀이터 근처 화장실에서 8살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이달 말까지 세종시 수정안을 내겠다고 밝혔으나 여권 내부에서는 원안대로 갈 수도 있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곽인숙 기자입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이달 말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당리당략이나 개인의 정치적 이해 득실에 따라 논란을 거듭하기에는 너무나 엄중한 국가 대사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행정보다는 과학 비즈니스 도시로 개발하는 것이 국가에 더 도움이 된다며 원안 수정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행정부 이전으로 국가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 아니라 융합과 시너지를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합니다. 정 총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충청도민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충청도민과 한나라당 내 친박근혜계의 반대가 완강할 경우 세종시는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발언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성진 최고위원과 조윤선 대변인은 정부에 대한 국민과 충청도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면 보완 아니면 폐기 건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친박계가 수정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당론 변경 절차는 물론 국회에서의 법 통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현실론이 바탕에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만일 수정안이 무산된 경우를 대비한 퇴로 검토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원안 유지 가능성보다는 최선을 다해 대안을 만들고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CBS 뉴스 곽인숙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에 따른 혁신도시 등의 축소 우려와 관련해서 정부는 신속하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대구에서 열린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추진하니 지역에서도 신념을 갖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별 도시로 나누기보다
초강력권으로 묶어서 발전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며 내륙과 해안을 연계해 같이 발전하도록 한다면 20년쯤 후에는 우리나라 전체가 균형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대강 예산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되면서 새해 예산안 처리가 7년째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국회는 오늘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 결산 특위를 가동했지만 여전히 예산 심사조차 착수하지 못한 채 내일 여야 간사끼리 만나서 심사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친 상임위는 16곳 가운데 7곳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철도 노조 파업 일주일째 논은 승객 불편이 가중되고 있지만 노사 양측이 대화 없이 강경 입장만을 고수하는 등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효은 기자입니다. 9일 측은 총파업 이후 지금까지 노조원 190여 명을 고소하고 870여 명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철도 노조가 파업을 풀기 전까지 절대 대화할 수 없다며 노조의 백지 투항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불법 파업이라는 이유로 노조 집행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도 노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에 맞서 철도 노조도 허준영 사장 등 간부 65명을 고소 고발하면서 노사 간 대화는 사실상 단절된 상태입니다. 노조가 조건 없는 교섭을 촉구하며 사측에 2차례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사측은 파업 철회 없이는 대화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 대화 중재를 요청하겠다면서도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말로 국민을 위한다면 당장 철도 사장 허준영은 철도 노동자들의 요구를 진정성 있게 고민하고 한편 오늘 파업으로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열차의 운행이 평소보다 100대가량 줄어들면서 열차 이용객들의 불편이 계속됐습니다. 또 화물열차 150여 대의 발이 묶이면서 물류 수송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효은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에 아프간 전쟁을 끝내겠다면서 이를 위해 3만 명을 추가 파병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종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가 파병과 철군 시기를 포함한 새로운 아프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미국 전역에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자신의 임기 안에 아프간 전쟁을 종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위해 2011년 7월부터 아프간 주둔 미군의 철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프간이 스스로 탈리반과 대적할 수 있도록 3만 명의 미군을 추가로 파병해 아프간 보안군의 안보 대처 능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As Commander-in-Chief, I have determined that it is in our vital national interest to send an additional 30,000 U.S. troops to Afghanistan. 오바마 대통령은 추가 파병 부대는 내년 6월까지 신속하게 현지 배치를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아프간 주둔 미군은 현재의 7만 명에서 3만 명이 추가됨에 따라 10만 명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1조 4천억 달러를 넘어선 국가 부채에 병력 한 명당 연간 100만 달러가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반전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갤럽이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바마의 아프간 전쟁 운용 방식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5%로 나타나는 등 아프간전이 제2의 베트남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종률입니다. 1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 600여 명의 명단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국세를 10억 원 이상 체납한 656명의 신규 명단을 홈페이지와 관복,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2조 5천억 원으로 1인당 38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개인이 388명, 법인이 268명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 신종플루 예방주사를 맞은 뒤에 뇌출혈 증세를 보이다 숨져서 지금까지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초등학생 A양은 지난달 18일 신종플루 백신 접종을 맞은 뒤 3일 만에 두통과 함께 경련을 일으켜서 병원에 입원했으나 입원 3일 만에 숨졌습니다. 이 학생은 그러나 모야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망자 모두 백신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내년도에도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희망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희망근로 사업 예산 5,727억 원을 편성해서 총 10만 명이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참여 대상은 올해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 기준의 상한선이 없었지만 내년에는 기초생계비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자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백악관 국빈 만찬에 허락 없이 들어와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부부 기억하시죠? 이 부부가 참석을 허락받았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부부는 방송에 출연해 한 백악관 인사와 사전에 이메일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Well, we were invited, not crashers, and there isn't anyone that would have the audacity or the poor behavior to do that. 살라이 부부는 국방장관의 특별보좌관 미셸 존스와 사전에 메일을 주고받았고 때문에 참석을 허락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존스 보좌관은 참석해도 좋다는 말을 한 적이 결코 없으며 자신은 이를 승인할 권한조차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한 세탁소. 승용차 한 대가 정문을 부수고 가게 안으로 돌진합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던 주인이 놀랄 법도 한데 그저 머리만 움켜쥘 뿐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담담한 이유, 작년에도 또 재작년에도 똑같은 일을 3번이나 겪었기 때문입니다. Oh no, not again. This is the third time in the last 3 years this has happened. And just couldn't believe it was happening. 이 억세게 운 나쁜 세탁소는 앞으로 차가 들어올 수 없도록 콘크리트 장벽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페루의 한 합동 결혼식장. 식을 올리는 신랑 신부의 모습이 무척 행복해 보이죠. 그런데 갑자기 여성 2명이 신랑을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이 남자 본부인과 자식을 두고 몰래 새 장가를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이를 알고 장모와 처이모가 혼을 내주러 온 건데요. 결국 신부는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김도란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와 전라도 북도 지방은 새벽이나 아침에 비 또는 눈이 조금 온 뒤 개겠고 강원 지역은 하루 종일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7도, 낮 최고기온 7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주말에는 비가 내린 뒤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6.4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